안녕하세요. 포토샵 기초 강의 그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왼쪽에 있는 도구 툴이요. 이 도구들이 워낙 다양해서 오늘 아마 다 다뤄보지는 못할 것 같고 순서대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이 툴은 선택 툴이라고 합니다. 선택 영역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이 사각형 툴인데요. 사각형으로 뭔가 선택 영역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고, 만약에 정사각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 단축키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냥 똑같이 그려주시면 사각형이 정사각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건 Shift 키를 누르시고 Alt 키까지 같이 누르시면 그 그려지는 시작점이 중앙이 돼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Shift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시작을 하고요. Alt 키와 같이 눌렀을 때는 정중앙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차이점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옵션 바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사각형 툴로 제일 첫 번째 영역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그려주고요. 이 두 번째는 합치기라는 건데요. 합쳐지는 거예요. 이걸 누르고 만약에 여기 가까이 된 상태에서 보시면 마우스 옆에 조그만한 플러스 보이시나요? 이게 형태를 합쳐서 그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요. 세 번째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빼기입니다. 또 마우스 옆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마이너스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형태가 이렇게 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곱하기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곱해진 영역만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는 패너 값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패너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서 만약에 색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매끄럽고 날카롭게 이렇게 딱 구분선이 정확하게 지어지는데요. 만약에 패너 값을 예를 들어 30이라고 줘볼까요? 30을 주고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살짝 모양이 달라지신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7까지 하면 이렇게 흐려집니다. 가장자리가 흐려지게 만드는 그 설정을 이 패더 값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마우스로도 조절하실 수 있고 숫자로 적어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일 두 번째 보시면 픽스드 레티오 보이시죠? 이거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16대 9 비율로 사각형을 만들겠다. 아니면 3대 4 비율로 사각형을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3대 4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마우스를 어디로 옮기던지 간에 3대 4 비율을 그대로 가져간 채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네, 이해 가셨죠? 만약에 16대 9로도 한번 해볼까요? 16대 9 사각형을 그리면 마우스를 어디로 가져가던지 간에 16대 9 비율을 유지한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픽스드 사이즈는 사이즈를 제가 그냥 미리 정하고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로 400, 세로 400인 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400, 400 입력을 해주시고 선택 툴 하신 다음에 이거는 클릭만 하시면 사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형성이 돼요. 꼭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기능 편리하니까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있는 원형 선택 툴 해보겠습니다. 원형 선택 툴도 이 사각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정원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Alt 키랑 Shift 키를 함께 눌러서 중간에서부터 나오는 정원을 그리시거나 이거를 쓰시던지 Shift만 선택을 하시던지 Shift Alt를 동시에 선택해서 중간에서부터 그리시던지 이거는 작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냥 스타일에 따라서 마음껏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Alt 키랑 이렇게 같이 하는 거가 편하더라고요. 네, 쓰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가로선 선택 툴, 세로선 선택 툴인데요. 네, 여기 세 번째가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선택 툴이에요. 이거는 가로나 세로로 1픽셀로 선을 만들어야 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한번 이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1픽셀 라인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7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픽셀로 라인이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런 기능은 주로 표 같은 거 만들 때 라인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 세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세로 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네, 이렇게 또 선택이 됐죠? 네. 네, 선택 툴은 그럼 이렇게 끝내고요. 그 다음으로 이동 툴입니다. 이동 툴이요. 이동 툴은 선택한 이미지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볼까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봅니다. 잠시 지금 컬러 모드가 변경되어졌네요. 다시 바꿔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미지를 마음껏 움직였죠.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동 툴이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동 툴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여기 위에서 옵션 바에 보시면 이 오토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이 오토 셀렉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이미지를 이렇게 그 위에다 두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그 이미지가 그냥 선택이 됩니다. 그치만 이거 오토 셀렉트를 끄고 이미지를 위에서 클릭을 하셔도 이미지가 선택이 안 돼요. 이런 에러창이 뜨죠. 움직일 수 없다는 에러창이 뜨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오토 셀렉트를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위에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꺼진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오른쪽 레이어 창에서 이미지가 있는 창을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미지를 클릭 한번 딱 하시면 이미지가 선택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선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거나 혹은 오토 셀렉트를 눌러서 그냥 바로 선택을 하시거나 네,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이 오토 셀렉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미지가 하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20개, 30개 정말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토 셀렉트로 셀렉을 이렇게 선택을 딱 하면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작업이 꼬이고 해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컨트롤을 눌러서 이미지를 정교하게 집거나 아니면 레이어에 들어가서 레이어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각각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Show Transform Controls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방금 보셨나요? 여기 이렇게 겉에 이렇게 자들이 보이시죠? 점들이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사이즈,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셨나요? 제가 마음껏 조절하면 이미지가 너무 일그러지죠? 이 비율을 유지하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선택 툴 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Shift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시면 비율 그대로 가져가시되 이미지 사이즈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끄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네, 이동 툴은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이 세 번째에 있는 올가미 툴입니다. 올가미 툴이요. 올가미 툴은 다양한 형태의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요. 제가 마음껏 그렸죠? 이걸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뭐 자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복사를 해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장점은 참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데 너무 자유로운 탓에 이렇게 정교한 작업은 힘듭니다. 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이요. 이거는 클릭으로 해서 직선으로 연결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직선으로 클릭하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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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렇게 또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석 올가미 툴입니다. 이 자석 올가미 툴은요, 이미지의 경계면을 자동으로 이 포토샵 내에서 계산을 해서 외곽선을 따라서 선택 영역이 잡힙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일단 클릭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떼도 알아서 이렇게 자석으로 영역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전 지금 마우스에 그 움직임만 제가 제어를 하고 있지 클릭을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중간에 클릭을 한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때 조금 경계선이 애매할 것 같다 하면 클릭을 한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네, 요렇게요. 네, 이렇게도 선택이 됐죠? 이 자석 툴은 이미지의 경계가 또렷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윗부분, 이쪽 부분은 자석 툴로 지금 또렷하게 안 따졌죠? 그 이유가 이미지의 경계가 이쪽이랑 이쪽은 경계가 명확해요. 컬러 명도 차이 명확한데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포토샵 내에서도 계산을 할 때 힘든 거예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미지의 경계가 명확할 때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술봉 툴입니다. 네, 마술봉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마술봉 툴 위에 있는 거는 빠른 선택 툴인데요. 이 빠른 선택 툴은 드래그를 하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해가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래그를 하면서 자,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저 지금 드래그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움직이게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진 거 보여지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없어졌네요.
지금 이쪽 윗부분만 이렇게 따졌죠? 그쵸? 이거는 드래그를 하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해가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다가 Alt를 누르시면요. 선택 영역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지금 여기 마우스 포인터에 보셨나요? 지금 플러스 있는데 제가 Alt를 누르면 이게 마이너스로 변경되면서 선택 영역이 없어지죠. 네. 정교하게 작업을 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매직봉, 네, 마술봉 툴은 이것은 유사한 색상을 함께 잡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누르고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유사한 색상끼리 잡았어요. 근데 나는 이쪽 하늘색을 잡았는데 나는 이 위에 있는 하늘색도 유사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왜 여기는 안 잡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위에 이 부분에서 수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은 10이었죠? 제가 한번 50으로 잡아볼게요. 50으로 잡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동일한 영역을 클릭을 했는데 방금 전과 다르게 영역이 넓어지신 거를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수치로 영역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금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수치를 좀 더 낮게 하시고 그냥 한꺼번에 많이 선택을 하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넓게 선택을 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0 이렇게 하시고 선택을 했어요. 여기도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누르고 플러스로 선택을 하시거나 플러스를 하고 싶을 때 이걸 꼭 누르지 않아도 이 Shift를 누르시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이 눌렀더니 이상한 게 떴네요. 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빼고 싶다 하면 Alt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contiguous. 이 contiguous는 근접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 클릭한 곳에 주변에 유사한 컬러를 선택을 하고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컬러가 선택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나무 쪽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정말 작게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제가 클릭한 곳 주변의 컬러만 선택을 해서 얘가 잡힌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뺐다. 그러면 눌러볼게요. 전체, 정말 많이 잡힌 거 보이시죠? 이미지의 전체를 대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잡았을 때는 이 근처, 제가 선택한 여기 근처에서만 놀다가 이거를 해제를 하고 선택을 하면 그 노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르기 툴 알려드릴게요. 자르기 툴 정말 간단한데요. 자르기 툴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크롭 툴 정말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마음껏 커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커팅하고 싶다. 그러면 커팅하게 설정을 하고 엔터 누르시면 커팅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자유자재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죠. 하고 제가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살짝
변형된 거 보이시나요? 살짝 변형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슬라이스 툴. 슬라이스 툴은 이미지를 분할해서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만 저장하고 또 여기만 저장을 하겠다. 그럼 지금 이 파란색 보이시죠? 네,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선택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슬라이스 셀렉트 툴은 방금 제가 슬라이스 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없애거나 지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선택이 됐죠? 딜리트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지워집니다.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까 슬라이스 툴 가서 다시 만들고 지우고 싶다면 다시 셀렉트 툴로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슬라이스 툴은 이런 이미지 말고요. 웹에서 뭔가 상세 페이지나 이렇게 긴 이미지를 작업을 했을 때 이미지가 너무 길게 작업되면 용량도 크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슬라이스를 해서 짧게 잘라서 저장을 바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꼭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분 했나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5개 했는데,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남았네요. 아마 한 2강이나 3강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이 도구 툴은, 포토샵에 이런 도구가 있다 라는 거는 한 번쯤 알아두면 나중에 어떤 작업할 때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 툴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도구 툴 강의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